전격 인터뷰.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제 본회의 개최부터 사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고 지금은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네, 한 7박 8일로 전망되잖아요. 필리버스터 전국이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인 모습에 참 이렇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익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텐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을 따박따박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되면 이제 바로 법 왜곡죄가 또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의원님,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게 법 왜곡죄의 일부 조항이 위헌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막판 수정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아마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좀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네. 오늘 3시에 의원총회가 열리면 네. 아마 그 마지막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충분하게 여야의 의견을 좀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처벌 조항 관련해서 3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대해서 이제 법관이나 이제 사법 당국에서 이제 그 상식적인 어떤 그 근거들에 대해서 현저히 반하는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네. 처벌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 조항이 조금 법적으로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어서 네네.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법조인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조금 의견을 모으려고 지금 이제 지도부에서 마지막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헌법 개정 사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수기를 요청한 상황인데 지금 법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0년간 사실 국민들께서 법원은 그래도 독립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축이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희대 이제 제 재판부가 국민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보면 단호하지 못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재판부가 상당히 좀 왜곡된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그걸 바로잡는 절차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공감은 넓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야는 다 개혁을 하는데 사법부는 이렇게 뭔가 동떨어진 섬처럼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국민적인 그런 여망을 좀 받들어서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64표로 가결이 됐는데 표결 네.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90표 가까운 반대 의견도 표출이 된 거로 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맑은 그런 공천 과정이나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개혁의 과정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들 공감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투표법이 상임위를 이제 통과하고 했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 조항을 놓고 선관위를 슈퍼 갑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1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참 무책임합니다. 사실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지가 벌써 13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위헌을 받고도 국회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위헌 상태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무법 상태를 계속 방치하자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너무 참 이렇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외 국민의 그 국민투표 관련된 권한을 좀 제대로 정비하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그래도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이렇게 논쟁하는 게 맞는데 이걸 아예 개정하지 말자고 법을 아예 무법 상태로 방치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도대체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심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륜 논쟁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해가 쩔쩔매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이번 국민투표의 이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거는 선관위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의 기본권을 그 투표권을 보장해 주자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고쳐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이번에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 이 조항을 네네. 좀 문제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각을 시켜서 윤어게인을 다시 한번 좀 불러 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거를 부정하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정당임을 자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부정선거의 근거를 하나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득을 보고 싶어도 이렇게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이 볼모를 잡는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네. 이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자, 지금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상임위 네네. 일정도 같이 파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요. 이게 지금 네. 시한이 3월 9일까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어제 대미특위에서 장관 출석도 보류가 되고 공청회만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현안 보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우인데요. 아니 재경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한 역대 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 반미 투쟁을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네. 우리 수출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산업부 장관과 재경부 장관이 상임위에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역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대미
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장관을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국익 중심의 이 외교가 각 나라별로 좀 치열한 그런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좀 호소를 드리고 싶고 국민들께서도 좀 국민의힘에다가 이건 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정쟁을 하더라도 국익 앞에는 좀 여야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조금 좀 말씀해 주시면 따끔하게 좀 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도 좀 신중론, 속도론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미국 상호 관세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상호관세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을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품목 관세든 전체적인 관세를 매기는 거는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약속의 틀을 흔들지 않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전지 이런 뭐 이렇게 수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국익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네. 저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논란 중에 그래도 예측 가능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합의들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저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미 투자 이제 특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이게 지금 활동 종료 시한도 불과 뭐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도 사실은 좀 생각하고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국익을 팽개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쉽게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은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나라의 이익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네.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서 비공개 조사를 했고요. 지금 네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쿠팡 측에서 뭐 맹렬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역법 301조라는 게 결국은 불공적 무역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그런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저는 적용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이나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간다. 이거는 저는 미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지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은 미국의 지도자들도 충분히 저는 납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3월 16일 날 한미 의원 연맹 대표단이 6명이 이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충분하게 미국 당국과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그런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그 문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내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이제 출범을 하고 관련한 네네. 갑론 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또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의원님은 제가 알기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참여하지 않으신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억지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어 있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공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소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 지도부와 의논을 해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나 아니면 당의 대책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지. 네.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개별적인 분파적인 행동을 할 소재냐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은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를 활용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차기 권력의 권력 투쟁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당내 분란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좀 원칙을 이번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당 지도부에서 조속히 당의 공식적인 공소 취소를 위한 대책위를 발족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예. 더 이상 당을 분란으로 이끄는 이런 이제 분열적인 활동 이런 거는 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소취소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에 이 네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지방선거 전 국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충분하게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공식적인 대책위를 발족을 하고 그거를 당에서 책임 있게 국민들께 좀 제시를 하는 게 저는 순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시기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이 깨졌습니다. 90여일 앞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광역단체장 면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금 면접하신 거죠? 네, 상당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모든 면접은 긴장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 단체장들을 이제 면접을 이제 끝냈고요. 아마 당에서 이번 주 중으로 후보자들을 확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미션 자체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생활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이고 특히 대통령께서 요즘 부동산을 비롯해서 국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있고 네. 대응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시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 생활을 실제로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예. 저는 종합 행정가 정말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갖추고 있는 삼박자 김영배가 한번 좀 국민들께 해결사로서 좀 이렇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 해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전장현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전장현 시위가 지방선거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예요. 네. 이 부분 혹시 지선이 지나면 또 시위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할 보관 있으십니까? 사실 정치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면은 시민과 시민들이 오히려 싸운다 이런 거를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전장현 분들도 보면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하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시민들은 또 시민들대로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서울시장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부추기거나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제 오히려 고립시켜서 좌표 찍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못된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악화돼 왔거든요. 네. 저는 정치가 이제 정말로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노릇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시간평등 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네네. 이제 시민들께 공약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저 훌륭한 우리 민주당의 후보자들의 멋진 정책 경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아직 서울시장 후보군이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네네. 서울시장 공천은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아마 조금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막 전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 그런 불편한 동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저는 이제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윤 어게인을 심판하는 내란을 최종적으로 종식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댔던 네. 지난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내는 네. 선거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오세훈 우리 시장님께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말씀 아직 여기까지 한국식-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한 김성현님은 드디어 장롱 면허에서